자,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계산 공식 8가지 항 중에서 첫 번째 EEC, 두 번째 EL까지 해봤습니다. 이 EEC와 EL 두 가지는 농업에 관계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공 등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EP, 프로세싱 하기 전에 이 TD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것.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그러니까 유통, 운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이 그림은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혹은 수집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서 시장까지 가는 유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한 유닛이 있을 때, 사업장이 있을 때의 그 앞 단계가 뭐죠? 앞 단계는 업스트림이라고 했고, 그 다음 단계들은 다운스트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은 이 앞 단계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장이 있을 때 앞 단계에서 받고 다음 단계로 전해주죠. 다음 단계의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 단계의 것을 계산하는데 한 단계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앞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장으로 운송될 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이고 한 단계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시장은 앞 단계가 있죠. 그럼 시장이 앞 단계, 한 단계 업스트림을 계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여러 단계가 있을 때 마지막 가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가공 사업장 중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 그 가공 사업장에서는 앞 단계, 한 단계의 온실가스, 그리고 그 다음 시장까지 운반하는 것에 대한 온실가스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공 사업장은 그 마지막 시장까지 가는 운송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참조해야 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하나의 규정입니다. 자, 요 줄여서 우리는 IR이라고 불러요. IR이라고 하는 자료, 요 실물을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제 뭐 글씨가 작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시겠는데, 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이라고 해서 이 규정은 유럽연합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자료죠. ISCC도 이것을 참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RED2 규정에 의해서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물론 온실가스 배출 계산 방식이 나와 있지만 매우 상세히 나와 있는 자료가 바로 이 IR이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계산량을 찾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넘어가야겠죠. 이제 뭐 많은 거 넘어가고 맨 뒤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맨 뒤에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요. 쭉 내려가면 자,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녹색이 있는 표가 나오는데요. 자, 부록 제9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배출 개수라는 거 우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 여기서 찾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계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배출 개수들은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오늘은 운송에 대한 거니까 이 표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운송이니까 중요한 게 뭐죠? 연료죠, 연료. 자, 여러 가지 인풋 중에서 여기 보시면, fuel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fuel.
fuel gas는 나오고 fuel liquid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운송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자, 디젤 또는 가솔린 또는 LPG 이렇게 되겠죠. 각 해당되는 것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디젤의 경우는 95.1 단위가 그람 CO2 per 메가줄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그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 메가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줄은 뭐죠? 1의 단위죠. 자, 1메가줄만큼의 일을 하면 무엇으로? 디젤로 그만큼의 일을 하면 95.1g CO2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솔린, LPG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여기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운송 수단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여기 있네요. Transport Efficiency라고 해서 운송 수단별 효율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트럭도 나와 있고 선박도 나와 있고 철도, 레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트럭이면 트럭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트럭이고요. 40톤 용량입니다. 그리고 디젤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건조물, 건물 물질을 운송할 때의 운송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 효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fuel ef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송 수단을 사용할 때의 그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1톤 운반을 1km 하는 경우 0.81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 메가줄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운송 수단으로 1톤의 물량을 1km 운송하는 경우 0.81 메가줄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여기서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IR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운송수단, 그 다음에 연료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수를 찾을 수만 있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하는데 이제 계산식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거리, distance, 거리 곱하기 transportation efficiency, TE입니다. 이거 좀 전에 보았죠? IR에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EF, emission factor, 배출 계수입니다. 무엇에 따른? fuel type에 따른, 그러니까 연료의 종류에 따른, 그러니까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그런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는데 무엇을 곱해주는 거냐면 요건 뭐냐면은 DW는 dry matter weight, MW는 moisture weight입니다. 자, 운송하는 물질의 건물일 경우의 중량, 그 다음에 수분 중량의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moisture weight는요, 수분 중량은 이거는 실중량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저울에 달았을 때 나오는 중량입니다. 이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드라이 매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사업장별로 자기가 취급하는 물질의 수분율 혹은 건조율은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그걸 적용하면 드라이 매터가 나오겠죠. 혹은 어떤 참조할 수 있는 통계나 문헌을 통해서 드라이 매터 웨이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조율이 어떤 자료를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자기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분율을 곱해주면, 그거를 이제 적용해주면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중량 구하고 건조물 때의 중량 구해서 그 건조물 분의 실제 중량, 이렇게 나타나는 요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1000을 해주는데요. 1000을 왜 나누어 주느냐? 아까 우리가
단위를 보았을 때 디젤, 가솔린 등의 연료별로 1메가줄 일을 할 때 몇 그램의 CO2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이 단위가 나왔어요. 그램이었죠. 근데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할 때는 항상 킬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램이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자 A사에서 B사까지 운송을 하는데 490km입니다. 자 곱하기 0.81은 뭐냐면 운송수단 우리가 아까 IR 자료에서 보았던 그 표에서 보았던 것 중에 40톤 용량의 트럭이 있었어요. 디젤 기관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운송 효율이 뭐냐면은 톤 킬로미터 분의 메가줄이었습니다. 0.81 곱하기 자 연료별로 디젤 연료일 경우를 보았을 때 우리가 뭐였냐면 95.1 그램 CO2 equivalent per 메가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실중량이 339톤, 그 다음에 건조물일 때, 건물일 때의 중량이 289톤입니다. 요걸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1000, 그램이었던 단위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44.27 킬로그램 CO2 equivalent per 드라이톤. 자, 어떤 물질의 드라이톤 1톤을 이 A사에서 B사로 운송할 경우에 44.27kg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운반한 그 물질의 드라이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곱해주면 1년 동안의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식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운송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인데 요거는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T 곱하기 괄호 곱하기 EF 나누기 운송량 이렇게 됩니다. 자, T는 뭐냐면 Transportation T예요. 요구되었던 운송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톤 용량의 트럭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20톤만 운송을 했어요. 그러면 0.5회가 아니죠. 자, 그 총 용량의 반만 채웠다고 해도 1회의 운송이 됩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40톤 용량의 트럭인데 60톤을 운송했다. 그러면 1.5회가 아니죠. 2회를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 대비 요구되었던 운송 횟수가 T이고요. 그 다음 괄호는 뭐냐면 두 가지이죠. 자, loaded 더하기 empty입니다. 트럭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화물을 싣고 갔다가 빈 화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자, 두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적재했을 때의 거리 곱하기 그 경우에 소모한 연료의 양입니다. 연료의 양. 그 다음에 비적재 시 그걸로 운송한 거리 곱하기 그때에 사용한 연료의 양.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줘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연료별 배출 개수, 그러니까 디젤인 경우 혹은 가솔린인 경우, LPG인 경우 등. 자, 그거는 IR에 그 표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걸 곱해줍니다. 그리고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운송한 그 물질의 총량. 자, 요건 드라이톤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경우, 건조물의 경우에 총량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운송 시의 배출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본 것도 있고 뒤에서 본 것, 식이 두 가지인데 왜 두 개로 나눠서 하느냐? 두 번째 식대로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충실히 또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운송시, 비운송시 나누어서 계산돼야 되고 그때 소모한 연료의 량 등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적게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록이 뭐 없을 수가 있겠죠. 뭐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ETD는 이렇게 돼 있는 식대로 하면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두 번째 식에 비해서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게 계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운송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